자, 한뉴스 코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러한 뉴스를 준비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SEC 비트코인 ETF 또 승인 거절. 그 이유는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베네수엘라에서 자국 통화 페트로죠. 국영 암호화폐와 연동을 한다라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가져온 내용 게 구체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란 미국 경제 제재에 암호화폐 발행으로 맞서나라는 세 번째 소식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알아볼 거고요. 자, 첫 번째 기사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EC 비트코인 ETF 또 승인을 거절을 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그 제목을 가져왔는데. 일단 뭐 ETF 승인이 사실 8월 10일에 있었는데 9월 달로 연기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자에도 새벽에 가끔 이 소식이 전해들면서 시장이 지금 코인 그 시세가 굉장히 하락세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들리는 이야기로는 작년에 2017년도에 신청을 했던 윙크보스 재미니 거래소의 윙크보스 형제들이 신청을 했던 ETF 부분들이 약간 어느 정도 뭐 보안 관련해 가지고 오류가 있으니까 거절이 됐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나오는데 네. 이게 최근에 신청을 했던 게 아니라 작년에 신청을 했던 부분 중에서 미흡하니까 거절이 된 거 이거 이 내용이잖아요. 그럼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이 될까요, 이게? 일단은 거절을 한 이유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윙클보스 형제들도 지금 뭐 첫 번째가 아니고 뭐 좀 두 번째 몇 번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거절이 나왔다라고 좀 본다면 어떤 다시 한번 이제 상품들을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신청을 들어갔는데도 그것마저도 지금 무산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SEC의 당국에서의 그 입장은 겁니다. 아직 코인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의 규제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의 거절을 놓은 것입니다. 지금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뭐 일단 뭐 재미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니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굉장히 사기성이 높은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만 거의 묵살을 놓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시카고 옵션 거래소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도 이제 비트코인 거래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5%의 거래 대금은 미국령 바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국에서의 모니터링도 불가할 뿐더러 어떠한 그 제재를 또 가하려고 할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또 짚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선물 이제 ETF 이제 승인이 거절났다고 하더라도 이 윙클보스 형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가 뭐 이런 것보다는 거의 장사꾼 예전에 본다면 이제 장사를 좀 하는 돈이 되는 쪽으로만 움직이려고 하는 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ETF를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모습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 뭐 이런 극찬티를 뭐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선도를 한다던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항상 윙클보스 나와서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성장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또 말해주는 윙클보스의 그 윙클보스 형제들의 어떤 좀 행보를 좀 따라가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ETF 신청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갈 거고 승인이 날 때까지 계속 도전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 돈이 나올 아직 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사업은 성장이 높다라고 또 윙클보스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또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 거절이 났다고 해서 단기적인 아주 제한적인 하락만 올 뿐이지 시장 전체적으로 모든 게 빠지거나 다시 또 한번 600만 원 뭐 뺀다고 뭐 6,000달러 또 깬다던가 이런 일은 뭐 가히 좀 확률이 좀 낮겠다라고 또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뉴스를 계속 접한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 심리를 좀 꺾지 마시고 그리고 화이팅 하시면서 많이 우울해하지 마시고 계속 코인 매매를 지속해 나가시라. 코인 대통령과 함께 매매를 지속해 나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사 알아봤습니다. 뭐 ETF가 이제 승인 거절됐다라는 것을 이제 함축적인 의미로 한번 담아보면, 지난 연도였습니다. 2017년도에 재미니 거래소죠. 윙클보스 형제가 이제 신청을 한 ETF 승인권이 거절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거절이 됐냐? 그만큼 투자자 보호라든지 또는 자금 세탁,
또 소위 말하면 사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더 자료적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좀 더 강화시켜서 다시 한번 제출해라.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개중에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전부 다 반대를 이게 던진 게 아니라 SEC 위원회에서도 지금 뭐 찬성표가 나온 만큼 앞으로는 ETF 상품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제 보완이 완벽한 건 없지만 계속해서 보완이 계속 나온다 하면 좀 더 호의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현재 코인베이스 거래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TF 상품 기관 전용 플랫폼 상품을 지금 나온 만큼 결국에는 이제 시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시기가 하필 9월 달입니다. 10월 달에 또 이제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9월 달에 만약에 된다 하면 10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규제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 달에 ETF 신청이 만약에 반려가 된다면 재무장관 회의 때도 이런 부분들 참고사항으로 적용이 돼서 규제 부분이 세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항상 우리는 여러 가지 차선책을 두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하기 싫다 그러면 저희 코인 119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에서 자국통화 국영 암호화폐와 연동을 한다라는 소식을 가져왔는데, 네. 지금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이제 거의 예. 나라가 지금 거의 이게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망한 수준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뭐 1만%까지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자국책으로 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서 산유량으로 치면 제일 첫 번째로 산유량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요. 네. 물론 그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게 뭐 디폴트에 거의 뭐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원유를 관련해 가지고 이제 페트로코인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8월 달에 이렇게 거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자, 미국의 제재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유효한 상태에서 이게 제대로 거래가 될지 그것도 의심이고, 만약에 된다 하면 시장에 어느 정도 괜찮은 호재로 발생이 돼서, 자, 이란도 이런 부분들, 원자재를 이용해서 코인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선제적으로 선례도 잘 남겨가지고 앞으로 원자재를 이용한 코인들이 각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네, 이 굉장히 정말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런 원자재 부분들이 비트코인과 어떤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의 연계, 이런 것들. 애초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도 이제 뭐 푸드 시스템이라던가 뭐 이런 원자재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찬사를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에 적용이 되는 사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디노메이션이라고 이제 너무 물가가 높다 보니까 화폐나 이런 이제 그 0의 숫자를 5개를 줄이는 방법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그 액면 분할이라고 보시면 가장 좀 편하시겠는데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일부 그 화폐에다가 페트로 코인을 연동시켜서 움직이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에 대한 이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에요. 제가 아니고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탄탄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페트로 코인과의 연계 그리고 이것을 돌파구로 찾는 어떠한 좀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페트로 코인과 미국 제재 이것이 또 이제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미국 제재가 2015년에 있었던 핵 협정을 탈퇴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란에 대한 그 기름의 원유에 대한 수출과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베네수엘라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형태로 또 가고 있었는데 자, 이 페트로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또 얘기를 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페트로코인은 신뢰성이 없는 코인이다. 사기성에 가깝다. 어떠한 뭐 메인넷을 진행하거나 뭐 이제 상장이 나올 때에도 어떠한 백서적인 부분들,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을 고지한 적이 없다라고 좀 말을 하면서 신뢰가 안 가는 코인이다라고 계속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미국 내에서도 페트로코인에 대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직접적인 제재라기보다는 페트로코인을 거래했을 때 어떠한 이제 금융당국에서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투자자들을 늘려나가는데 좀 브레이크를 건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일각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때문에 페트로코인이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또 미국에서 그거 갖고 또 반박을 하느냐 뭐 이런 좀 인도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뭐 동정표도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제 국영 암호화폐 페트로와 이제 원자재와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 간의 어떤 연계 이런 좋은 모습들 지금은 시작입니다. 시작에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에서 어떤 베네수엘라 큰 성공을 거두리라라는 생각은 뭐 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뭐 잡음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세계 시장에서 이 원자재 뭐 아니면 푸드 시스템 그다음에 뭐 메디 시스템도 좀 더 발전해야겠죠. 뭐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이제 어떠한 발행되는 코인들과의 연계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도 한번 이바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두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페트로코인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그 연착륙이 이제 될지는 결국에는 이제 8월달 들어가서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연착륙에 어느 정도 이제 실패를 한다 하면 결국에는 이제 뭐 가상화폐 시장 자체에 큰 악재로 발생을 해서 또 이런 부분들 공포심리 또 조장을 해서요 가액점 부분들이 조정을 주거나 또는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페트로코인이 원자재적으로 성공에 거둔다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크게 상승할 만한 엄청난 상승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크게 이제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암초는 자 미국 제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것이냐.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달 같은 경우에는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전략적인 매매를 구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앞서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미국 경제 제재에 암호화폐 발행으로 맞서나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자에도 이제 이란에서 결국에는 미국 제재가 굉장히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 국가적으로 국가 코인이 만든다라는 소식을 가져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좀 시장이 좀 이제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미국이 이제 이란 제재 들어가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지금 그 바다를 막아버리겠다. 이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동 쪽에서 이제 석유를 수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골목이 하필 이란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무기 삼아가지고 미국 제재를 좀 회피를 하겠다라는 전략적으로 좀 이제 운영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상화폐가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이 베네수엘라하고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제재가 거의 최고 수위까지 올라가 있는 실정이고, 이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수출을 안 하겠다, 바닷길을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대응을 좀 하면서 좀 안 좋은 파고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상화폐를 이제 암호화폐를 국영으로 출시해가지고 좀 맞서겠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 자국 내에 기득권, 이제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외국으로 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에 대한 매매도 지금 금지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는 건가라는 위기감 때문에 이러한 코인을 미리 선 대응을 해서 먼저 만들어내서 외국으로의 자국에 있는 화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떠한 경제적인 이슈들, 지금 어떤 그 경제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시장으로 또 이제 한번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두 가지 이슈들로 본다라면 앞으로 향후에 이 블록체인 시장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전망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